자,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날씨가. 자, 부동산 투자 이론입니다. 자, 6월달 모의고사 이제 시험 쳐서 이제 50점 정도 나오면 이제 반은 공부하셨죠? 네, 한번 6월달 이제 모의고사 쳐서 6월달 이제 쳐서 일 등 하신 분은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2차를 공부해야 합격하시니까 2차 문제집 하나 좋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4과목 다 포함된 거고요. 예, 학교는 뭐 할 거 뭐 있어요? 2차 공부해야 합격이죠. 자, 여러분 120페이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이 투자는 우리가 경영학의 이 재무관리와 투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수식이 많이 나오는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부동산학과에서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강의를 하고요. 거의 1년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은 다 4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하는 단원입니다. 자, 우선은 자, 최근에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기존의 문제와 좀 다른 형태로 또 요즘 출제를 하니까 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장점부터 한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죠. 자, 항상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미래의 현금 수입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현재 돈을 투입을 해서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손해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은 뭐를 하죠? 취득을 하는데, 취득을 할 때는 우리는 총 투자한 자본이 있겠죠. 총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한 자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한 자본은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밑에 보시면은 2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자기 자본은 내 돈인데, 시험 지문에 자기 자본으로 출제를 하기보다는 좀 말을 좀 바꿔서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요, 지분 투자액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또는 내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를 투자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뭐죠?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또 전문용어로 저당 또는 저당 투자 또 액이라고 해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 그래서 말을 좀 어렵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또 뭐를 하죠? 운영을 해야겠죠. 자,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투자는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 연간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월로 나오면요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운영하고 뭐 한다? 처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는 투자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취득을 해서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뭐죠? 투자. 그럼 투기는 1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죠. 이 보유가 없어요. 투기는 취득해서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처분을 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가 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이론적으로는 1년을 기준해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20년 보유해도 투기고 10년 보유해도 투기고 내가 하면은 뭐다? 투자. 남이 하면 투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제 공무원보도 저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저도 이제 강의 한번 이제 세종 가서 이런 데 가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쪽에서 본인이 이제 하는데 요즘에 고위직으로 좀 약간 이제 올라가려면은 부동산은 절대 사지 말라 합니다. 예. 부동산 잘못 사면은 어떻게 위에서 낙마를 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고위직 가려면 절대 부동산은 사지 마라 얘기할 때 막 웃어요. 근데 혹시나 샀는데 진짜 고위직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투자를 잘 내야 돼. 뭐 주식도 투자를 하지만은 부동산도 투자하고 파생 금융 상품도 많이 나와요. 펀드도 많이 나오고. 투자를 하려면요 그 분야를 알아야 돼. 모르고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요 거의 손실을 봐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서 이 주식이라든지 뭐 펀드, 파생 금융 상품도 있지만 부동산도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얻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소득 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또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하죠.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는 우선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냐 하면요. 이 고가의 상품이니까 여러분은 융자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뭐를 한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인다. 자,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받아서 난 수익이 확실히 여기 5% 이상 나온다. 그럼 받아서 사야지. 예? 그런 게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정부가 이제 요즘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동산 공급할 때 보면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특별 공급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 특별 공급도 있어요. 장애인. 여러분 연세 요즘 한 60, 한 5, 70 가면 다 장애인이야. 왜 장애인 줄 아세요? 뭐 하나 눈길 가서 딱 넘어졌다 하면은 딱 장애인이야. 몇 급? 5급부터 해서. 좀 뭐 하나 고관절 부러졌다 하면 2급이야. 그럼 아파트 분양이 바로 돼. 경쟁률 0.7이야. 그러니까 신청하면 되죠. 특별 공급에.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 걸로 딱 해서 신청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 이제 나오니까 이제 또 요즘 또 뭐가 생겼냐 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또. 아니, 그 당시에 신혼부부만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증빙을 해야 되니까 요즘 뭐를 하냐. 그것도 있지만 또 임신하면 더 우선이야. 임신 그거 있죠? 가짜를 끊어서 특별 공급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걸렸어요. 정부가 이번 전체 이제 실제 조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보면 이 특별 공급 하다 보면 그렇죠. 왜냐? 뭐가 커요? 자본 이득이 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별로 없으면은 분양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본 이득이 크니까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이제 부동산을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금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유리하다.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헤지. 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요, 이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있어요. 뭐 자동차도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 감가상각 비용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뭐 비용 처리를 해서 세공제가 돼요. 세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런 점은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가장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이 황금성 면에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황금성 면에서 불리해요. 황금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요즘 여러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현장에 가서 뭐 한다? 발품을 좀 팔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시간, 노력 또 많이 들고, 또 거래 시에 중개보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등 이 거래 비용도 많이 드는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규제가 있어요.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률적 규제도 있지만 행정적 통제도 많이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우리가 상품인데, 자, 이 부동산 상품의 장단점이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시험 문제 올해 출제되는 우리 1순위가 바로 지렛대 효과죠. 작년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론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투자를 하려면은 지렛대 효과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지렛대라고 출제하기보다는, 출제는 요즘 뭘로 출제하죠? 레버리지란 말로 많이 사용하대요. 요즘 출제위원들이 지렛대 효과보다 뭘로? 레버리지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지뢰가 레버거든요, 레버.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돼? 취득을 할 때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이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효과처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부동산을 쉽게 구입을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뭐 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자,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은, 우리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채 비율. 자,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부채 비율인데, 이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 남의 돈,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타인 자본, 이 부채를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죠.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총 투자 10억인데 융자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인데, 자기 자본은 또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자, 요 지문은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28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예?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것을 또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이 부채 비율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부채 비율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하면 이제 뭐가 변하냐? 여러분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자기 자본,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이 시험 문제는요 당연히 뭐를 출제한다? 이 지분 수익률, 또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계산 문제 떴다 하면 다 뭐다? 지분 수익률인데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지분 투자액, 분모는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은 자기 자본인데 위에는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지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인데 이 세전 현금 흐름은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에서 뭐를 뺐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금에 대한 뭐를 갚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야죠. 그러면 부채를 갚아야 뭐가 나온다? 세전이 돼.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야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는데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밑에 문제. 자, 거기 보시면은 이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인데 금융기관 대출은 2억이고 내가 투자한 금액, 지분 투자의 자기 자본은 얼마죠? 1억 원. 자, 1억 원이 분모가 오고요. 자, 순영업소득 나오죠. 위에 보면 여기에 1년간 순영업이익은 얼마냐? 2천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뭐를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그 대출 조건이 있어요. 대출기간 만기는 1년인데 대출 이자율은 연 6%. 그럼 중요한 건 대출기간 만료시, 그러니까 만기 다 됐다는 얘기죠.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이 지문은 뭐냐?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대출 받을 때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는 용어 듣죠.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기가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자만 갚아야 돼 그러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대출 받은 금액 2억 원은 만기 전에 갚으면 되고 뭐만 갚으면 돼? 이자. 그럼 이자는 대출은 얼마 받았냐면 2억을 받았거든요. 2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6%. 6%. 여기에서 이자입니다. 이자를 빼는 거예요. 왜냐?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자를 빼줘야 돼. 예? 이자를 빼야 여기에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리고 또 1년 지났더니 부동산 가격,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인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또 몇 프로? 0%. 0%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지나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니까 뭐 0 곱해봐야 제로지 뭐. 이건 필요가 없고 제로니까. 그러면 2억의 6%는 1,200만 원. 그럼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얼마 나오죠, 요 값이? 여기 800이야, 800. 그럼 1억 원에 800인데 퍼센티지로 가려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죠? 8%. 작년에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돼요. 작년에는요, 계산 요거 하나가 아니라 2번 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냈거든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에 구하는 거. 또 타인 자본을 50% 조달하는 경우에 구하는 거. 2개를 출제했어요. 왜냐? 시간 걸리라고. 근데 뭐 걸릴 거 뭐 있어.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간단하지.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지분 투자액은 뭐야? 총 투자액이지. 남의 돈 이용 안 했으니까. 위에는 뭐 부채는 필요 없지. 돈 조달 안 하면 뭐 순영업소득. 문제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 5초도 안 걸릴 거고.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면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가면요. 이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식이. 그거 생각하고 풀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공식 이용할 것인가 잘 이용하고 하여튼 요 말도 자주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 말도 자주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계산 문제 하나 봤습니다. 지분 수익률.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수익금, 금액이죠. 수익금, 지렛대 효과. 요즘 우리 갭 투자 많이 하는데 이것을 수익금, 지렛대 효과지. 금액이에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전세금은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수익금 지렛대 효과. 전세금 안고 주택 매입 과거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강의하셨던 분인데 옛날 연세대학교에 임성문 아나운서가 있어요. 임성문 아나운서 옛날 뭐냐 하면요 응원단장 출신이세요. 연세대학교 그 3년 후배가 있어. 네? 3년 후배가 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처음 직장 가시면서 결혼할 때 전세 안고 사보니까 여기 돈이 좀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때려준 거야. 이거 돈이 되네? 부동산을 한 거지. 지금은 강남 재벌입니다. 미리 이제 한 거지. 직장 갔으면 이제 펜스 못 벌었지 뭐.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전세금 안고 할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랐대, 이거. 자기는 먼저 결혼을 일찍 하면서 그걸 배워서 이제 했지.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만나죠? 고대하고 연고전 하면서 고대 응원단장 출신인데 거기는 또 데모한다고 정신없어서 거기 와, 사모님이 또 부동산 또 가르쳐줘서 같이 하신 거예요. 양쪽 응원단장끼리 잘 일찍 배우니까 그분은 그때 경기도 광주에 사시면서 분당에서 돈 많이 버셨지. 그러니까 여기 그게 뭐 알면은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요. 요즘은 전세 안고 사도 돈은 일정 자금 융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안 해줘. 예?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쉬웠어요. 수익금 지렛대 효과.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 융자 안 해주고 많이 해주면 또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창원에 187채 가진 분이 어떻게 돼요? 경매 막 넘어가게 생겼지. 전세 안고 사고 전세 안고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하나 부도나니까 계속 다 부도나는 거야. 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또 퍼센트 따지는 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 원래 좀 중요한 게 이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시험. 자, 정. 거기 보면은 박스에 보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 뭐가 있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 지분 수익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종합 수익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당 수익률. 자,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 입장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저당 수익률은 바로 대출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때 대출 이자율, 낮은 대출을 금리로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였다. 이런 경우가 투자의 뭐다? 장점이야. 이 경우가 투자의 장점. 그럼 투자를 하면은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의 돈을 빌려도 어떻게 돼? 빌리지 않은 것과 남의 타인 자본을 조달하더라도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전부 똑같다. 이건 중립이다. 중립적. 융자를 이용하여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전혀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 똑같이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런 건 중립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하면 요거는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 오히려 하락해서 투자 잘못했어요. 손실을 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시험 지문에 지문 나왔을 때 주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부의 지렛대 효과는 손실을 보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이 떨어지는 게 손실이잖아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 이자를 뭐 해줘야 돼? 낮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지문들을 출제하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지문의 OX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원래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수익률로 출제를 또 하면 좋은데 요즘 종합수익률로 출제를 하지 않고 또 지문에 보면요.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순 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요 두 개를 또 말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 수익률 설명.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뒤에 가면 내부 수익률, 회계적 수익률, 수익률이 벌써 7개야. 그 중에 5개를 뽑아서 보기 5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틀린 걸 찾아내라. 또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막 뒤죽박죽으로 막 이제 와서 문제를 같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률 개념은 정확하게 개념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말로서도 출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많아. 요즘에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전액 내 돈 갖고 투자했다. 난 융자. 금융기관의 빚만 보면 머리 아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예?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해서 남의 돈은 조달하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는 발생하지 않죠?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지. 예,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우린 존재하지 않는다. 전액 내 돈 투자니까. 자, 요즘 아파트 분양받을 때 보면은 융자를 우리가 HUG의 보증을 받아서 여러분이 금융기관 융자를 받는데 융자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직접 여러분 분양금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 조달해야 되는데 그거 있느냐 얘기지. 서울특별시에 13억 아파트 분양받는데 현금 13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직장 난 사람 예? 우리나라 99%는 없어요. 상속을 받지 않는 없어요. 현금 13억 가진 사람. 그러면 아파트 분양 못 받죠?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대출 못 받으니까. 그럼 그거 미분양이 되지. 미분양 처리하면 이제 누가 이제 그걸 분양받겠어? 그때면 이제 통장 필요 없잖아요. 미분양 되면 청약 통장 필요 없어요. 선착순이야. 그거 딱 공고하지. 현금 13억 있는 사람 딱 하면은 13억 있는 사람 와서 딱 분양받아서 아파트가 20억이 된다. 그럼 거기서 7억 거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 여기 청약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분양받게 생겼어요. 뉴스 듣죠? 잘못된 거지. 누구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분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청약 제도. 그래서 최근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미분양 많은 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금융상 위험. 예? 그 현금 13억 가진 사람이 그리 많더라 이게. 17세도 있더라고요. 상속 받았겠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서 현금 2천억 가진 사람도 있어요. 상속 받아서. 예? 제발 3세죠. 거의 이제 반은 주식이고 반은 또 뭐 건물 하여튼 그래서 우리 현금 진짜 10억 조달하기도 어려운데 10억 현금 통장에 있는 분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장관님들도요 예금의 통장 보면 거의 뭐 한 2억에서 5억 사이라는데 없어요. 현금 10억 가지신 분들이. 뭐 부동산 다 팔면 모를까. 그만큼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동산은.
투자를 이제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돼. 아니, 돈 모아서 해서 수익률을 나눠 갖자. 이렇게 가야지. 요즘 또 컨소시엄 구성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 원래 중요한 부분. 자, 융자를 많이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요,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뭐가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져요. 높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커지는 위험도 존재는 해요. 융자를 이용할 때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부동산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융기관 돈은 내 돈이다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 돈은 내 돈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부실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금융기관 돈 융자 안 해주면요 나 부도 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와. 배짱 좋게. 그럼 또 지원을 해주지. 그러니까 옛날 보면 대마불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마를 한번 망하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융자 받을 때 좀 신경을 쓰지. 자, 요즘 부채 비율 관련해서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122페이지 화폐 시간 가치로 갑니다. 자, 현재 가치인데 현재 돈 1억 원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현재 돈 1억 원이 10년 뒤에 미래의 가치는 얼마가 되냐? 1억보다는 많아요. 왜 많냐면요.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하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그러면 현재 1억보다 작습니다. 또 뭐를 적용?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올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재의 가치가 미래로 갈 때는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자, 여러분 투자 시점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현재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투자 시점은 현재인데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뭐다? 미래예요. 그럼 시간이 현재 미래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투자 판단을 할 때는 무슨 시점? 현재 시점. 그럼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로 할인을 해서 현재의 가치화 시켜줘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화폐의 가치를 동일 시점의 화폐의 가치로 고치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제목처럼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이다. 자,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 이자를 계산할 때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단리, 복리가 있어요. 그럼 단리는 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걸 말하고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자, 여러분 현대에서는 다 뭐를 계산한다? 우리 이자 계산은 다 복리로 계산해. 그래서 이 복리 계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연이자율 연간 이자율이 10%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가 100원이다. 현재 가치가 100원인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현재 100원이 1년 뒤에는 원금은 얼마? 100원. 100원에 연이자율 얼마? 10%를 곱해주면 이자.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1년 후의 가치. 그럼 또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냅니다. 묶을 때는 얼마? 1 플러스 0.1이다. 자, 그럼 100원에 10원 대주니까 현재 100원은 1년 뒤에는 110원의 가치가 된다. 110원. 그러면은 다시 이 110원이 또 1년 후에는 또 얼마의 가치? 또 원금의 얼마? 110원. 또 이자는 110원에
몇 프로? 10% 곱해주면 이자. 원금이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110원 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서 이렇게 괄호로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110원 자리에, 요 110원 자리에 110원이 요 숫자니까 대입시켜주면은 다시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 번 곱한다? 하나, 두 번 곱하니까 제곱. 근데 1년 후일 때는 1승인데 2년 후일 때는 제곱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면은 어느 년 후에는 원금은 얼마?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어느 년 후니까 n승. 원리가 이런 원리. 자, 이 원리에서 FV 미래 가치죠.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어느 년 후의 미래 가치는 이 100원은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100원은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R은 뭐죠? 10% 0.1 이자율 N 기간. 자, 그러면은 현재 가치 100원이 어느 년 후의 미래 얼마냐? 현재 가치 100원이 어느 년 후의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린 전문용어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이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해요. 내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하죠. 자, 그럼 작년 시험 정답이 이걸 물었거든요. 작년 시험 정답이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이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이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다. 자,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일 때 우리는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5년 후에. 자,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이 5년 후에 주택 가격 얼마가 되겠느냐? 5년 후니까 얼마? 5승이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 3% 할 때 요 수식이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지. 그래서 작년 시험에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인데 5년 후에 주택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그걸 작년 정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이건 어떤 수식을 적용할 거냐 그걸 묻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우선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작년에 정답 물었고요. 요 수식에서 PV는 얼마일까요? PV 요거 구하는 거. 1 플러스 RN승 요걸 빨간 수식을 양변 나눠주면 돼. 그러면 FV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때 또 요건데 자, 여러분 10년 후에 미래가치 10년 후에 미래가치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러면 이때 10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또 이 현재 가치를 또 뭐라고 하죠? 현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요 두 수식을 곱한 거 빨간 수식 곱하면 1.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면 곱해서 1이면 두 수식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두 수식은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다. 자, 2년 전에 출제는 이렇게 냈거든요.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PV. 자, PV.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럼 할인했는데 할인율은 7%다. 7%니까 0.07. 5년이니까 5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수식인 적어놓고 계산 못하면 골치 아픈 거야. 1.07에 5 쓰니까 1.07을 몇 번 곱했다? 5번. 전자계산기 1.07 빨리 1.07, 1.07 5번 곱하면 돼요. 그러면 1.402가 나와요. 그래서 1억 원을 약 1.40으로 나눠주면은 약 7,130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 28회 2년 전에는 요거 출제했고, 작년 29회는 우회 개념 묻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이죠. 요거는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 기본 개념은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 잠시 쉬고, 연금은 여러분이 123페이지 연금은 잠시 쉬고 시작했습니다.